네, 원장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그 좌측 팔꿈치 아팠던 환자분은 어떤 환자분이십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환자분입니다. 그 환자분은 이제 왼쪽에 팔꿈치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보우 환자는 아니에요. 환자분 그 히스토리 병력 청취를 해보면 환자분이 택배 물건 들다가 갑자기 아팠는데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다고 하면서 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하는데 본인이 불편한 걸 제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펴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펴지를 못한 상태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관절에 이상이 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을 건데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보우라는 질환은 근육이나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엘보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치료법들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대로 치료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은 보면 이제 팔꿈치 자체가 되게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펼 때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두박근을 원심성 수축을 하지를 못하고 구심성으로 수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보여드리면 팔을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펴야 되는데 펼 때 아프다 보니까 이 이두박근을 이제 수축하면서 놓질 않는 거죠. 이두박근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아프니까. 그게 나중에 더 큰 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는 팔꿈치 관절에 정렬이 이상이 있는 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그 왜 그런 병이 오는 겁니까? 이게 원인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그분을 결국은 제가 초음파를 봤거든요. 인대 손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인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근육의 적절한 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이 힘줄로 변환이 돼서 그 다음에 관절을 덮고 있거든요. 그럼 힘줄도 튼튼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힘줄 아래쪽에 있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 있는 조직을 인대라고 그러는데 인대도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은 인대 손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적절한 장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그 관절을 올바로 유지를 할 수 없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근육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건강함이 없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인대가 튼튼하지 못한 거 하나 초음파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과거에 부분 파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그런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치료적인 운동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원래 좀 어려워요. 지금 이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제 구독자 대부분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운동 전문가분들이 많거든요. 다 수긍하시겠지만 어떤 병이 있을 때 이거 운동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운동은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운동은 이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에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건 근육의 장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 그 근육을 이제 건강하게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등척성 수축을 먼저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심성 수축 훈련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뭐 근처에 잡을 수 있는 뭐 딱딱한 물질이 있다면 그냥 똑같은 힘을 주면서 이렇게 아귀에 힘을 주는 동작만 해도 이 신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힘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 환자는 바깥쪽에 있는 관절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신전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리모컨을 잡고 그냥 꽉 쥐는 동작만 해도 등척성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런 동작만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이제 치료는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죠. 인대도 약해져 있고 관절이 아기가 안 맞아서 구부린 상태에서 펴지를 못할 정도면 사실 집에서 케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하시는 운동 전문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인들도 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쉽게 표현을 했던 거고 이제 운동 전문가 여러분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선생님 중에 이제 그 휴메로 라디알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휴메로 라디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위부는 이제 컨벡스하고 원위부는 컨케이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익스텐션을 할 때 라디알 헤드가 이제 A to P로 움직입니다. 라디알 헤드가. 그래서 이 우리가 펼 때 라디알 헤드를 잡아서 A to P로 밀어주면서 움직임을 유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케이스 환자는 라디알 헤드를 내가 움직여 보면 덜거덕거립니다. 그래서 덜거덕거리고 환자가 느꼈어요. 원장님 이거 제가 저 옛날에 팔이 빠졌을 때처럼 그 느낌 나는데요? 라고 얘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라디알 헤드가 움직임이 과도하게 많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신전시키면서 라디알 헤드를 저는 A to P로 글라이딩 시키면서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주고 그 훈련을 시키고 나서는 한 30초 했나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바로 관절을 펼 수 있는 이제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원장님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게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글라이딩 요법을 이용해서 그 다음 근육까지 나중에 잘 만들어주고 인대도 체외 충격파를 통해 가지고 튼튼히 만들어주면 제 나름 생각하는 뭐 치료 점수는 90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줄 수 있는 게 근력을 적절하게 유지해주고, 물론 근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근육이 잘못된 형태로 어댑티브 쇼트닝이 돼 있다면 근육을 잘 이완시켜주고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절을 올바른 위치로 글라이딩 시켜주는 훈련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알 헤드를 잡고 A to P로 움직이는 훈련들을 자꾸 해주시고, 익스텐션, 신전을 할 때는 라디알 헤드를 뒤쪽으로 밀어주고, 굴곡을 할 때는 라디알 헤드를 오히려 이제 앞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동작들을 익숙하게 자꾸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도 실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선생님 잠시만 나오세요. 여기서 화면이 보이게끔 하면 좋은데, 자 여기서 보면 라디알 헤드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지만 라디알 헤드를 잡을 때 뒤쪽에서 헤드를 만질 수가 있거든요. 헤드를 이렇게 돌려드릴까요? 여기 헤드가 있어요. 헤드를 만지고 앞쪽에서도 동일한 부위, 덜그덕거리죠? 자, 이 부위를 만져서 A to P로 움직여 볼게요. 선생님도 느껴보세요. 네. 자, 요게 A예요. 네. 앞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지금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무버블하다는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신전할 때 올바른 이 관절의 움직임은 선생님 약간 구부려 볼까요? 플렉션 상태에서 자 신전해 볼게요. 이때 이렇게 밀어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밀면서 글라이딩 하면서 올바른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대로 구부리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어느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저는 어떻게 움직임을 만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구부려 볼게요. 느낌 다르죠? 네, 뒤쪽에서 앞쪽으로 제가 밀어주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이렇게 움직임을 만지면서 플렉션 동작을 유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분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는데,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이 인대가 잡고 있는 힘이 너무 약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라디알 헤드가, 요 골두가. 그러면 너무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 이거 진짜 그 럭세이션, 서브럭세이션 많이 생겨서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잡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밀어준다는 느낌, 팍 밀면 오히려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환자분들이 계시면 그런 동작을 한번 유발해보고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